(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우리 유역비 8강으로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역비 8강, 임진왜란의 발발과 영향에 대해서 같이 수업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은 뭐라 그랬었죠? 조선의 500년까지의 역사를 가운데로 딱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임진왜란은 어느 나라랑 하는 전쟁일까요? 정말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했었던 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은요, 1592, 1592년에서부터 약 7년에 거쳐가지고 1598년에 끝났었던 전쟁입니다. 자, 일본이 그러면은 이 임진왜란 누가 일으킨 건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일본이 일으켰어요. 그럼 일본이 왜 일으켰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조선에 뭔가 큰 원한이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요, 이렇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하나는요,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잖아요. 고려도 하나의 왕조가 있었던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막 여러 나라로 막 분산돼가지고 12가지의 나라가 되거나 중국처럼 5호 16국의 시대가 되거나 막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5대 10국이라든지 막 그렇게 혼란했었던 시기는 아니었잖아. 일본은 한 군주가 나라를 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방마다 힘 있는 영주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영주는요, 스스로 이제 성을 쌓고 그 성 근처에서 성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이묘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영주들은 스스로 다이묘라고 불렀던 것이에요. 그들의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 강한 다이묘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이 시기를 우리가 일본의 전국시대라 그런단 말이야. 전쟁을 하는 나라국 해가지고 전국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시대를 어떻게든 통일을 해서 하나의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 이 전국시대를 거의 다 통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을까요? 모르죠. 네.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이 일본의 전국시대를 거의 다 통일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죽고 말아요. 이제 암살을 당해가지고 죽고 말고 오다 노부나가를 모시던 하급 무사 출신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하자 일본 곳곳에, 지방 곳곳에 다이묘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다이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히터 좀 끌게요. 자, 다이묘들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오다 노부나가도 아니고 말이야. 넌 누구야? 도요토미 히데요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막 이러면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특히나 하급무사 출신이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자기 전국시대를 통일했다고 하자 정말 지방에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반발도 심했고 언제든지 또 뻥 하고 전쟁이 일어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이렇게 지방 곳곳에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있을 때 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다른 곳으로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거기가 어디였어? 조선? 아니에요. 명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먼저 그려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있잖아요. 그쵸? 중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일본이 있어요. 그죠? 자,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을 통해 가지고 명나라를 쳐들어가고 싶었던 거지.
대명제국, 한마디로 명나라의 이 대륙까지도 우리가 장악하겠다 라고 하면서 큰 포부를 다짐하며 우리의 목표는 어디다? 명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나라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 싸우자 라면서 이 분노를 한 군데로 싹 모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선한테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정명가도. 자, 정명가도 무슨 뜻이냐? 정벌하겠다는 거예요. 정벌하겠다? 무엇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이니 가도 무슨 뜻이죠? 길을 열어라. 조선아, 우리는 명을 정벌하러 갈 터이니 우리한테 길을 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명가도의 명분으로 우리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솔직히 깜짝 놀라요. 말이 이제 명나라로 갈 터이니 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길을 열지 않으면 너네들도 쓸어버린다? 라는 식으로 외교문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명가도를 위해서 길을 터달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는 명나라랑 4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명나라를 치러 간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네 가십시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명가도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거절을 하게 되고 일본은 이에 일본군 20만 대군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20만 대군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서 1592년 임진왜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임진왜란이 시작됐을 때 아까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지도를 방금 지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가까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로 배 타고 아래쪽부터 들어오겠죠. 아래쪽부터 침입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왔었던 곳은 부산진입니다. 부산진. 자, 부산진으로 쳐들어왔을 때 일본도 깜짝 놀랐었다고 해요. 자세 바르게 책상 앞으로 빼서 그 안에 들어가 계세요. 네. 네, 부산진에서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부산진 전투는 일본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왜 놀랐었냐면요. 이순신, 자, 우리 임진왜란이 끝났잖아. 끝나고 나서 이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우리가 사절단을 파견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신사를 파견해가지고 다시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사신들이 했던 거야.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놀랍게도 이순신 장군 다음으로 이제 딱 기억나는 장군이 이 부산진 전투에 정발 장군이 기억이 남는다고. 부산 참전제사 정발이 기억이 남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뚜둔 우리는 우리들의 신하는 막상 그 정발 장군이 누군지 조선의 신하들은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일본이 깜짝 놀랐냐면, 자, 일본은 지방마다 다이묘들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이묘들 입장에선 그거야. 성이 함락당하거나 영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성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항복을 하거나 할복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산진 전투에서는 그 전장에서 장군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악 물고 싸우는 거야.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멋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이 부산진 전투 정발 장군입니다. 정발 장군이었고요. 자, 그리고 부산진을 이제 함락한 다음에 동래성으로 침입을 해요. 그래서 동래성 전투도 이뤄지긴 하지만 동래성 전투에서는 송상현 결국엔 동래성 전투도 우리가 패배합니다. 사실 이렇게 패배를 끊어 얘기하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빠르게 패배하면서 훅훅훅 치고 들어와요. 일본이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옵니다. 자, 상주에는 이제 2일, 그리고 충주 탄금대에서도 전투를 합니다.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는요 이제 신립 활약이 있었지만 이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푹 치고 들어오니까 두려운 거지. 왜? 우리의 수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조선의 수도는 어디예요? 네, 조선의 수도는 한양입니다.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아니 이렇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한양도 빠른 순간에 함락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왕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의 임금이 누구였어요? 선조였었잖아요. 그래서 선조께서 피난을 갑니다. 어디로? 우리 위화도회군, 고려 말 때 위화도회군 배웠었죠? 위화도회군. 자, 위화도회군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보다 살짝, 이 위화도보다 살짝 밑에 있는 곳이 의주예요, 의주. 자,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의주라고 하면은 어디랑 가까이 있어? 명나라랑 가까이 있어요. 그죠? 여기가 이제 의주니까 바로 이쪽으로 가면 어디야? 명나라잖아요. 그치? 그래서 선조께서는 너무 파죽지세로 치고 들어오는 이 일본을 보면서 명까지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한 건 알지만 조금 들으려는 의지라도 좀 보여주십시오. 오자마자 이렇게 퍼즐러 자면은 기분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 선조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요. 피난을 가고 나서 1592년 5월 달에 한양이 함락됩니다. 한양이 함락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양이 함락되고 이윽고 그로부터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서는 평양성까지 함락이 되었던 것이죠. 자, 한양보다 살짝 더 위에 있는 곳이 평양이었어요. 평양성까지 이제 우리가 함락당했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빠르게 다 영토를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너무 빨리 이제 위로 훅 올라오는 거야, 일본군이. 하지만 우리는 이 초기에는 패전을 하긴 했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도 움직이게 됩니다. 수군과 그리고 의병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의병은 나라의 군사입니까? 아닙니다. 의병은 농민이나 아니면 승병들이 자진해가지고 스스로 일어난 군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수군이 활약을 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대표적인 수군, 전라자수사에 누가 있습니까? 네, 맞아요. 이순신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셨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그 해전이 바로 옥포해전입니다. 옥포해전. 옥포해전 1592년 4월에, 1592년 5월이죠. 1592년 5월에 옥포해전을 통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님이 첫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 사천해전은 이 사천해전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순신 장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거북선이죠. 그 거북선이 처음 쓰이게 됐었던 해전이 바로 사천해전입니다. 자,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을 이용해서 첫 승리를 했다. 거북선 이용해서 첫 승리를 했던 해전이다. 자, 두려움에 떨게 되죠. 누가? 일본군이 이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후 또 이제 쉬지 않고 마찬가지로 사천해전도 1592년 5월이었었고요. 1592년 6월에는 당항포라고 합니다. 당항포에서도 해전을 치르게 되고요. 우리나라 3대 대첩 안에 이제 손꼽히는 그것입니다. 무엇이죠? 하객진 전법을 통해 가지고 바다에다가 성을 쌓아서 일본을 멋지게 격퇴해냈었던 그 전투, 무슨 전투예요? 네, 한인진이 아니라 한산도 대첩입니다. 자, 한산도 대첩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여름에 나왔던 영화도 있었죠. 한산이라는 영화 보시면은 이제 하객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전라자수사였었던 우리 이순신 장군님과 전라 우수사였었던 이혁기 장군님이 같이 손을 맞잡고 이 하객진 전법을 사용한 한산도 대첩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하객진
이제 이용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었다. 이게 1592년의 2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수군의 활약뿐만 아니라 김시민 장군이 의병이었는데 또 어떤 활동으로 이제 승리를 했었냐면 진주대첩이에요. 진주대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임진왜란 3대 대첩 안에 들어갑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은요. 자,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한산도 대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시민의 이 진주대첩. 진주대첩에서 김시민은 전사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권율 장군의 무슨 대첩? 행주대첩. 이게 이제 대표적인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군의 활약으로 이제 일본한테도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이 전쟁 왜 일어난 거예요? 명나라를 가기 위해서 길을 터라라고 하면서 일본군이 20만 대군이 침입하게 되면서 일어났었던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나라가 또 있겠네요. 어느 나라예요? 명나라인 것이죠. 명나라 입장에서는요, 파죽지세로 일본이 한반도를 치고 조선을 치고 이제 자국까지 들어오는 듯한 모습을 느꼈을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 가만히 냅두면은 조선이 결국에 함락당하면은 명나라까지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과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격퇴내기로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명연합 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처음에 1593년 1월 달에 다시 우리가 평양성을 탈환했습니다. 평양성을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명연합군을 맺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통쾌하게 일본군을 다 격퇴내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벽제관 전투에서는요, 명군이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게 되면서 다시 평양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조명연합군이 이렇게 연합을 했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까 이야기한 우리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마지막이 뭐였다고요? 권율의 행주 대첩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었습니다.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행주산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하지만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행주산성에서의 전투가 승리를 했지만 이후에 이제 또 진주성 대첩에서는 또 패배를 하고 말아요. 진주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고 말았었다 라는 내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주성에서 이제 전투에서는 관군과 을병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김천일까지 전사하면서 큰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선조가 다시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게 돼가지고 의주로 떠났었다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선조가 한양으로 환도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죠.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조가 한양으로 돌아오고 나서 잠깐 우리 왜 싸우는 걸까? 근본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휴전. 아시겠죠? 휴전을 하게 됩니다. 잠깐 명나라랑 일본이랑 휴전을 잠깐 타결을 하게 돼요. 임진왜란이 휴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